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민주평화당의 현 주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나머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당 현재 당세 이런 거 참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부진하고 현 상태로는 아주 좋지 않죠, 뭐. 예.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은 이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에는 걱정이 많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법이 뭐냐 하고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일단 의원님은 현 주소를 타개할 해법 어떤 걸 꼽으십니까? 저는 이제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필요성이랄까 논의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더 크게 보아서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점적으로 우연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는 호남 의원들이 중심적인 논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마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러면 바람직한 논의 구조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제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며칠 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49%, 지지하는 네. 여론이 41%로 이제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거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입니다. 예. 만약 30%대로 이제 41%인데 최저 지지하지 않는 게 30% 들어서면은 역대 정권들이 다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럼 그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외부에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다른 당들이 협조를 안 해서 위기가 오는 거냐?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건 초선 위기라고 봅니다. 모든 위기들은 내재적인 내부에서 초래된 것이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위기라면 이 위기 역시 이제 자기들의 문제에서 이제 초래된 건데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 저는 그것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만은 어떤 오만이냐? 진영적 오만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절대 옳다는 또는 비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이런 이제 오만인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정말 이건 저는 조선시대의 사색당정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요. 여야가 제1당과 제2당이 그러니까 한국당과 지금 이제 민주당이죠. 예. 저희들의 진보적인 가치 또는 자기들의 보수적 가치가 옳다.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조선시대 우리 그래가지고 계속 싸웠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에 나라 망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탈이념적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은 제3의 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동당이라는 게 진보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third way beyond the right and the left, 좌와 우를 넘어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제3의 길을 제창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하는 의원들께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호가 열려 있다. 근데 그 문호에 한 가지 조건만 있다. 그 조건은 뭐냐?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사람은 절대 오지 말아야 된다. 받아서는 안 된다. 진보나 보수가 나라 살려주는 거냐? 단맥에 주는 거냐? 결국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신들의 이념은 뭐냐? 진보도 아니고 보수 아니면 이념이 뭐냐? 그럼 저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제3신당의 이념은 대한민국이다. 네.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거다. 민심이라는 시작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네. 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대오를 새롭게 결성해서 구축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서 저는 제3신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어가는 어떤 그 굉장히 공정한 중재자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제3지대가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제3지대 신당의 주축 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천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니라면 당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삼지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호남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중심의 이제 이 논의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예. 저는 20% 미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 80%는 외부에는 좋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 진영적인 대결 정치에 아주 신물을 내는 그런 좋은 분들을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군대, 뭐 예를 들어 군 경제 뭐 체육 이런 데서 총망라해서 예.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당한 뭐 대단한 뭐 호응은 모를지라도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대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요. 이제 의원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 중에서 뭐 의원님과 좀 뜻을 같이 하는 분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 맨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내부에도 저희들이란 것은 이제 거의 정례적인 대화를 하는 의원들 중에서 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처럼 좀 어렵지만 뭐 어렵지만 하여튼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예.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 통합을 좀 이루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저는 네. 어렵지만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배지들은 좀 뒤로 빠지고 신진 세력들이 추진체를 만들게 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네. 또 상당수의 의원들은 그게 사실상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라도 네. 통합의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저는 노선상의 방법론상의 예.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이상과 좀 현실 사이에 좀 괴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들이 보통 정치 세력화를 하고 창당 얘기 나오면 인물이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해체 모여도 가능한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딱히 보이는가요? 그 점이 저희들의 이제 한계입니다. 우선 이제 첫째 한계로는 이제 지역적인 한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보고 많이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보다 어쩌면 더 큰 한계가 바로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게 뭐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 뭐 대권 주자가 뭔가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것도 논의를 뭐 했는데 예.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새로운 설사 뭐 국회의원이 아니래도 좋은 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집단 지도 체제 예. 여러분들이 다수가 중지를 모아가는 집단적인 지성을 이루어가는 네. 그런 형태로 일단은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그 나름의 기능상 바람직한 면도 없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있는 논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지역 정당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또 도로 국민의당의 모습을 띠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러게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바로 저희가 극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선 이제 뺐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이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일부 민주당에서도 이제 동참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소속이라든가 다른 정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호남이 전체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남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밖의 여러 지역적으로는 다른 지역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또 국민의당 뭐 재탕 아니냐 뭐 이런 말씀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네. 왜 국민의당 만들어줄 때는 그렇게 이제 큰 지지받아서 만들어줄 때는 같이 못하고 뭐 찢어져서 이제 헤어져서 뭐
이전 투구하더니 이제 선거 앞두고서 배지하면 더 달아보겠다고 너희들 당신들 이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그런 그 의구심이랄까 이제 비판의 그 눈총이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 이상의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저희가 쉬운 길 가서는 안 된다. 네. 어렵지만 전국에서 좋은 분들을 좀 망라하고 그리고 정말 민심이라는 그 시장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진실성을 갖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노력을 거듭한다면 틀림없이 진보니 보수지 않은 이 정당 정치에 신물을 내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에서는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게 이제 뭐 각 당의 당론으로까지 논의되기에는 아직은 뭐 좀 그런 거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향후 좀 전체적인 일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서 본격적으로 논의 가는 과정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4.3 지난번 4.3 그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논의를 조금 뒤로 미뤘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논의를 조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경제에서도 속도의 경제가 규모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예. 정치에서도 속도의 정치가 중요하다. 그런 네.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다 뭐 제 자신도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대략적인 윤곽이 그래도 언론에게 네. 국민들에게 앞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저기 여러 가지 제3지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또 추이 과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